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의 첫날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예년 기온을 웃도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가을볕이 내리쬐면서요, 낮 동안에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 오전부터 낮 사이 중서부 지방이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만 오후엔 맑은 날씨 회복하겠고요. 낮 기온도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의 별다른 비 예보는 없습니다만 기온이 점점 떨어지면서 이번 주 후반 올가을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아카데미 국장 보존추진위원회가 지난 20일 아카데미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그 연사 중에 한 번 연결해서요, 이 포럼 내용과 또 문화 공유 플랫폼의 연계 필요성 어떤 개념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의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어제 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프라인은 이번 주까지만 이 신청이 가능한데요. 좀 마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태원의 참사로 어제 11시 기준으로 155명의 사망자가 집계되었습니다. 또 강원도 내에서도 좀 피해자가 있는데요. 좀 전반적인 현황 또 도내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현재 만 3세까지 지급되고 있는 육아기본수당이 앞으로 만 4세까지 확대 지급됩니다. 강원도는 최근에 육아기본수당 연령 확대 지급을 위한 사회보장위원회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완료해서 내년부터 만 4세까지 육아기본수당을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우선 내년부터 확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해마다 한 살씩 단계적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강원FC의 이영표 대표이사가 올해를 끝으로 직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강원도는 이영표 대표의 강원FC 대표이사직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영표 대표이사는 직을 맡고 최용수 강원FC 감독과 함께 강등 위기 1년 만에 구단의 역대 최고 순위인 6위로 이번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강원권의 7곳 등 전국의 19개 지자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경찰청의 국립경찰병원 불분원 건립사업이 최종 선정에 앞서서 1차 실사 후보지 선정 발표일을 이달 초로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경찰병원 분원 후보지 평가 및 선정 계획을 옹무한 지자체들의 최근에 통보에 이어서 기존 제출 자료 외에 추가 자료를 요구해 선정 기준 적합성 여부를 정밀하게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아카데미 국장의 보존을 위해서 문화 공유 플랫폼과 연계한 방안 등 다양한 계획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이죠. 원주 아카데미 국장 보존과 활용에 대해서 논의하는 포럼이 개최되었었는데 오늘 그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럼에 참여했던 이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의 최보연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 20일 아카데미 포럼이 열렸었습니다만은 우선 이 포럼이 어떻게 열리게 된 것인지 좀 간략하게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작년 아카데미 첫 포럼의 경우에는 사실은 아카데미 극장의 재생 방향을 논의하는 주제로 순차적 재생을 통해서 아카데미 극장이 변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올해의 경우에는요, 아카데미 극장의 가치화 확장이라는 주제로 미래 가치와 문화공유 플랫폼과의 연계를 다루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달 22일에 2차 포럼이 열린 거였는데 좀 어떤 논의들이 또 어떤 이야기들이 함께 또 진행이 되었습니까? 사실 내년 3월에 중앙동 뉴딜 사업으로 아카데미 극장 옆에 세워지는 문화공유 플랫폼과의 연계가 좀 핵심적인 주제였는데요. 예.
참여하셨던 한라대 건축학부의 김철환 교수님은 아카데미 극장의 건축적인 가치와 함께 문화적 생산이나 체험이라는 형태로 그런 연계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구울 원효고 진달래홀 그리고 원주 내에서 아주 다양한 문화계를 진행 중이신 김경재 공간 전문가신데요. 김경재 감독님은 원주역에서 시작해서 중앙동 풀물시장 그리고 원주 천변까지를 이제 아울러서 유동인구의 흐름을 만들어내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카데미와 문화공유 플랫폼의 역할 더하기와 나누기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했는데요. 사실 원주시가 발주하고 외부 용역으로 마무리된 정책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아카데미 극장 유휴공간 활용 방안 보고서가 있는데 그걸 분석하면서 문화공유 플랫폼과 아카데미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해봤습니다. 네. 문화 공유 플랫폼 또 아카데미를 결합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내자라고 이제 쉽게 이해가 됩니다만은. 네네. 그런데 문화 공유 플랫폼 이 개념 자체를 좀 처음 듣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듣긴 했습니다만은 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고요?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 것입니까? 2020년부터 24년까지 진행되는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차원에서 추진되는 게 이제 문화공유 플랫폼이고요. 아마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플랫폼 개념이 조금 애매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공간적으로 아카데미 바로 옆 부지에 문화 공간으로서 들어서게 됩니다. 올해 설계 공모가 완료되었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받은 세부 설계가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착공해서 11월 중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계안을 중심으로 공간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민들에게 받아오기는 했는데 아직 정리된 사업 계획이 만들어진 상태는 아니고요. 문화공유 플랫폼의 역할을 설정하고 이제 앞으로 어떤 주요한 사업들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되는 숙제가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 첫 발로 이번 포럼이 진행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공사가 이제 곧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문화공유 플랫폼이 이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이 아카데미 극장을 도로 쪽에서 보면 이제 왼쪽에 이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자리에 이제 만들어진다는 건가 보죠?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 문화 공유 플랫폼이 아카데미 극장과 같이 옆에 이제 세워진다는 것인데,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두 기관이 어떻게 연계되느냐, 또 결합이 되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가,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발제해 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공간적으로도 바로 옆에 같이 있지만 기능적으로도 플랫폼과 아카데미는 선순환적인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좀 논의가 병행적으로만 되어 있어서 이제 그 논의를 합해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문화공유 플랫폼은 일종의 시민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가져가는 것으로 이미 중앙동 도시재생 관련 시민협의가 모아진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 구체적인 방향성이나 역할 설정은 고민이 더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메이커스 문화 관점에서 시민 주도의 어떤 문화 생산이나 문화 기획적인 기능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반면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에서 생산된 기획적인 아이디어가 발현될 수 있는 어떤 예술적인 실험 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화적인 생산과 소비 유통이 이제 연결이 될 수 있겠지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선순환적 연계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이 둘은 하나의 허브로서 이제 같이 유기체로서 바라봐야 되는데 시민 주도의 어떤 예술 생산과 실험적인 놀이터라는 어떤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연기하는 데 있어서요. 이 추진 방법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떻게 네네. 좀 결합시켜 나가고 확정이 나가야 할까요? 네, 이게 지금 약간 사실 문화 공유 플랫폼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주무부서가 도시재생과입니다. 원주시의 도시재생과고요. 아카데미 극장 사업은 그동안 원주시의 문화예술과에서 맡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이 두 과가 그래도 사업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아카데미 극장 사업을 중단하라는 일주의 보고의 이유는 조금 약간 좀 지연되고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한 부서로 사업을 옮길 수는 없겠지만 문화공유 플랫폼과 아카데미 극장을 좀 하나로 보고 준비해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번에
시의 어떤 그런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변화하면서 문화교통과 내에 도시재생과와 이제 문화예술이 같이 그 두 과가 같이 합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논의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언뜻 쉽게 생각하면은 문화공유 플랫폼 또 아카데미 극장 이렇게 좀 서로 결합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 참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관계 부서가 달라요. 예산도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부서 간에 또 칸막이가 많이 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좀 추상적인 의미죠. 이게 또 생각만큼 쉽지는 않겠다는 또 생각도 드는군요. 또 중요한 것이 인수위원회를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아카데미 극장을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 좀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라고 많이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했더니 허물고 주차장을 만든 게 어떻겠느냐라고 또 개인 의견도 네. 냈습니다만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런 의견들도 존재할 수는 있지만 사실 저는 아카데미를 볼 때 사실은 원주를 상징하는 어떤 문화적 시민성, 지금까지 아카데미뿐만이 아니라 어떤 문화적인 관점에서의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노력해온 부분들이 굉장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카데미의 애정을 가지고 이거를 보존하고 그리고 재생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 이미 매입을 한 상황인데 이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라는 것은 조금 검토의 여지가 당연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아마 투기 과정을 거쳐서 이 부분은 논의를 좀 앞으로 진전을 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희망을 가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아카데미 극장 재생 방향을 위해서 민간 협의체를 원래 구성하는 게 과정이었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문화공유 플랫폼이 생기게 되면 그 둘 간의 어떤 연계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어떤 중앙동 주민이라든지 문화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함께 민관협의체에 참여해서 사업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 같이 고민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수위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또 이것을 토대로 현재 시 집행부에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현재는 전체 사업 일정이 중단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카데미를 놓고 봤을 때요. 그런 건데 이번에 열렸던 포럼 좀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 아카데미를 구심점으로 좀 크고 작은 그 시민들과 함께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아카데미 극장의 리모델링을 위한 어떤 행정적 절차가 빨리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멈춰져 있는 상황이 좀 많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포럼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에서 여러 성과라고 본다면 사실 여러 전문가들이 아카데미 극장이 재생될 경우 원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다들 동의하고 계셨고요. 참여하셨던 시민분들께서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것이 이제 포럼을 통해서 많이 확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아카데미 극장과 이제 문화공유 플랫폼이 어떤 하나의 유기체적인 어떤 단위로서 고민되고 사업 방향을 잡아나가야 된다는 점을 제기했다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포럼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눠졌지만 원주시가 사실은 발주를 하고 이제 외부 용역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던 아카데미 유휴 공간 활용 방안 보고서가 있어요. 근데 그 보고서라는 정책 보고서라는 게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를 다 한꺼번에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나 이런 것들도 같이 점검을 하고 이제 앞으로 플랫폼과 아카데미의 어떤 연계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주요하게 제안했다는 게 좀 중요한 성과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좀 마무리 지어주시고요. 좀 마무리 해주시면서 정리하도록 하죠. 네,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는 아카데미가 지금까지 좀 존속해온 과정들을 본다면 뭐 70년대, 80년대까지 가지 않더라도 뭐 2000년대 초반부터 한도시 한책 읽기라든지 그림책이라든지 그리고 최근 문화도시 원주에서 다양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어떤 그런 문화적인 모습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같은 맥락에서
아카데미는 일종의 그런 원주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시민성이 오롯이 반영된 어떤 상징과도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아카데미 재생을 위한 어떤 시민과 행정 그리고 민관 협의체 그 논의가 사실 지금 조금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지연되고 있기는 하는데 이 부분이 속도가 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카데미 보존 추진위뿐만이 아니라 중앙동 도시 재생과도 연계해서 지역 주민들이나 상인들 그리고 전문가들까지 폭넓게 포함한 어떤 민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논의가 좀 빠르게 진척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의 최보연 교수였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온라인 신청은 어제부로 마감이 되었고요. 또 각 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오프라인에서 신청하는 것도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며칠 남지 않았네요. 오늘 그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혜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긴급재난지원금 이제 온라인 신청은 어제가 마감이 되었고요. 좀 신청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원주시가 코로나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시민들을 위해서 1인당 10만 원씩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9월 26일부터 접수를 시작해서 지금 접수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어제인 31일 마감이 됐는데요.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은 원주시청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뤄졌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모바일 원주사랑 상품권과 신용 체크카드 포인트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상품권과 신용카드 포인트 신청은 마감이 됐지만 아직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마감된 건 아닙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 4일까지 오프라인 현장 접수가 진행이 되는데요. 거주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장 접수를 통해서는 계좌이체와 또 선불카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평일 현장 접수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지난 주말 동안 원주시는 주말 접수 창구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원주시청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원주시 박태봉 자치행정과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원주시는 맞벌이 부부와 타 지역 출근 직장인 등 평일 방문 신청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요. 지난 29일 토요일은 2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30일 일요일은 원주시청 1층 로비에서 주말 접수 창구를 운영했습니다. 기존 온라인 선불카드 신청자 172명이 카드를 수령해 가신 것을 비롯해 신규 신청 617명 등 29일, 23일 양일간 총 789명이 주말 접수 창구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돼요. 모바일 원주사랑 상품권과 신용 체크카드 포인트 등 온라인 신청자의 경우에는요. 주말에 신청하신 분들은 이미 어제 지급을 완료했고요. 네. 이 선물 카드는 8만 장인가 9만 장 정도를 만들었는데 이 신청 초기에 일찍 또 소진되었다는 이야기 들었었고요. 좀 약간 변경도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시민들은 좀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많이 했습니까? 네, 전체 대상자 36만여 명 중에 현재까지 92%의 시민들이 신청을 마쳤는데요. 현재까지 신청자 33만여 명 중에 신용 체크카드 포인트 신청이 전체 30%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선불카드, 계좌이체, 모바일 원주사랑 상품권 순서로 신청이 진행됐습니다. 어제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한 분들에게는 지원금이 모두 지급이 됐는데요. 또 기존에 온라인 선불카드를 신청했던 시민들에게는 지난 주말까지도 수령이 진행이 됐습니다. 계좌이체를 신청한 분들에게는 오는 7일부터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시민들의 계좌번호와 예금조 확인과 같은 검증 과정을 거쳐서 먼저 신청한 순서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원주시 박태봉 자치행정과장 이야기 이어서 듣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어제 마감됐습니다. 다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계좌이체 및 선불카드 신청은 오는 11월 4일까지 가능합니다. 아직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2022년 7월 31일 기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원주시 긴급 재난지원금은 지난 9월 26일 접수를 시작해 10월 30일까지 전체 대상자 36만여 명 가운데 약 92%에 해당하는 33만 명이 신청을 마쳤습니다. 네.
자, 이 자신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한 것이 이번 주 금요일 4일까지고요. 또 이제 사용 기한도 있지 않습니까? 좀 어떤 점들을 유의하면 좋을까요? 네, 11월 30일까지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모두 원주시로 귀속됩니다. 이 지원금을 받은 시민분들은 모두 사용기한 내에 지원금을 사용해야 하고요. 또 온라인 선불카드를 신청하신 분들 중에 아직 선불카드를 찾아가지 않은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선불카드를 신청하고 아직 찾아가지 않은 분들도 꼭 이번 주까지 읍명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카드 챙겨가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할로윈의 참사, 이태원 참사, 지난 29일 밤에 발생을 했습니다. 어제 11시 기준으로, 어젯밤 11시 기준으로 현재까지 155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요. 사망자에 대한 조의를 표하기로 하고 또 각 지역별로 또 분향소도 설치가 되었는데 좀 도내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문화체육부의 권순창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까지 15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또 중상자가 또 3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최종 집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강원도 내 피해자도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제 밤 11시 기준으로 15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같은 시간 기준 부상자는 152명으로 총 30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2014년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후 최악의 인명피해를 내 이번 참사로 도내에서는 강릉 출신으로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는 20대 여학생이 사망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강원도에 따르면 강릉 출신의 서울 지역 대학생 24세 최모 씨가 이번 참사로 숨졌습니다. 이날 강릉에 거주 중인 최 씨의 가족들은 확인과 수습을 위해 서울로 향했습니다. 강릉시도 애도와 추모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강릉시는 청사에 조기를 걸고 피해자 가족을 돕기 위해 시 관계자들을 사고 현장으로 급파했습니다. 자녀가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부모들은 밤부터 새벽 사이 자녀의 생사 확인을 위해 애태웠습니다. 더욱이 많은 사상자로 인해 당국의 사고 수습과 신원 확인이 지연되며 자녀와 연락되지 않던 부모들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오전 강원도와 도소방본부에는 13명이 연락 두절됐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도내 대학들도 비상처지에 들어가 재학생 중 사망자 혹은 실종자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진땀을 흘렸습니다. 대학들은 학과 또는 총학생회 등 자체 네트워크를 가동, 재학생들의 피해 여부를 파악했습니다. 아직까지 도내 대학 재학생 중 사망자나 실종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이 소방대응 3단계가 발령되면서 이 도내에서도 소방대원들이 구급 활동을 나서게 됐었습니다만은 현장을 겪어보신 분들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다고요? 네, 강원도 소방본부는 소방청의 소방대응 3단계 발령에 따라 지난달 30일 새벽 1시 20분께 춘천, 원주, 홍천, 횡선, 철원 소방서에 장비 10대와 인력 26명을 급파해 환자 이송 등의 구급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철원 소방서 갈말 129 안전센터 소속 어미슬 소방장은 현장에 도착해 안치한 20대 사망자 휴대전화에는 부모님과 지인, 친구들로부터 걸려온 수백 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다며 동료들과 도착한 임시영안소 안에 이미 수십여 구의 치신이 침묵 속에 안치되어 있는 것을 보니 눈물이 앞을 가렸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춘천소방서 호평 119 안전센터 소속 이은주 소방교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사고자들의 소지품을 보며 아비규환 같았던 사고 당시의 모습이 그려졌다며 새벽 4시까지도 자녀와 연락이 닿지 않는 부모님들이 응급실을 찾아다니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부에서도 이달 5일이죠. 토요일까지를 국가애도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이 기간의 행사도 축소하거나 또 취소되는 것을 공고하면서 이 강원도 내 각종 행사도 이제 취소가 되었습니다만은 이 강원도 내에도 합동 분향소가 마련되어서 현재 또 추모가 이루어지고 있죠. 네, 강원도는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고인들을 추모하기 위해 지난 31일 강원도청 4층 별관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비롯해 김명선 행정부지사와 정강렬 경제부지사, 독청 실구장 등이 참석해 조문을 진행했습니다. 조문을 마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번에 이태원 참사라는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일을 맞아 강원도에서도 동참하기 위해 합동 추모 공간을 마련해 분향과 추모의 시간을 가지겠다며
국가 애도 기간 동안 도내에서도 축제나 행사를 연기나 취소하고 있으며 공직자들도 국민연서에 맞춰 더욱 차분하게 추모하면서 내실을 다져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합동분향소는 국가 애도 기간에 맞춰 5일 밤 10시까지 운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문화체육부의 권순창 기자였고요. 11월 첫날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제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